투쟁을 시작하도록 네, 지금 비가 와서 우비를 입느라 한 10초 정도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우비를 입으시고요. 우비 하나만. 네, 오늘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한일합의 폐기, 그리고 소녀상 철거 반대 노선 농성을 시작한 지 697일차 농성이 진행되고 있고요. 1228 한일합의까지 33일이 남은 오늘입니다. 본격적으로 토요투쟁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전쟁 위기를 없애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이제 이 토요투쟁이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내년부터 매년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날로 이제 공식 지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기념해 오던 이제 이 기림일이 이제 국가 기념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국가 기념일로 이제 제정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국가 제정일로 기념이 됐다라고 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기림일 공식 지정을 넘어서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얼마 전에 북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하면서 다시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이제 사상 초유의 완전 파괴라는 그건을 하면서 사실상 북에 대한 선전포고를 일삼고 끊임없이 우리 한반도에서 북침 핵전쟁 연습을 벌이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던 트럼프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가 다녀가면서 막 핵항공모함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고 전쟁 연습을 계속 일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의 병사가 경계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첨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만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결국 할머니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한반도의 전쟁 정세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전쟁을 반대하고 이 전쟁의 먹구름을 거쳐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촛불을 든 지 우리가 1년이 지났죠. 이제 곧 있으면 12월이 다가오는데, 이제 딱 이맘때쯤이 한참 막 100만 명 촛불이 막 광화문에 모이고 그랬던 때였던 생각이 나요. 이제 그때 우리가 촛불에서 들었던 가장 큰 요구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이제 악패청산이라는 구호를 우리가 크게 들고 나왔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 전에 구속되었던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구속이 됐다가 다시 풀려났다고 합니다. 사실 악패 중에 악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이명박과 그 잔당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혁 정권이 들어서고 악패 청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명박을 비롯한 그런 악패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병호, 우병우, 한민구, 최경환 등의 그런 잔당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계속해서 이명박 구속과 철저한 악패 청산을 요구하는 것에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발언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먼저 외치고 첫 번째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네 글자를 3번 크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매국적인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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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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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네, 첫 번째 발언은 이제 최민석 학생이 제주도 이제 학생이 얼마 전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였나요? 바로 특성고 학생이 제주도에 현장 실습을 나가 그대로 압사로 기계 압사로 사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특성고 학생의 이야기 전에 잠깐 짚어넘어가 있는데요. 바로 전태일 열사, 구유역의 김군, 그리고 이 특성고 학생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바로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구유역의 김군은 특성고 학생 출신이었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시간에 쫓겨 결국 로드킬이라는 그거 당하긴 하지만 아주 쉽게 표현한 로드킬이지만 실제로 말하면 살인이죠. 그 서울시의 살인과도 같은 그런 노동을 하면서 노동 강도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구역의 김군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몇몇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었습니다. 또 다시도 바로 저번 주에 특사하고 권리연합회가 상정되던 날, 특사하고 권리연합회가 성립되던 바로 그 전날에 바로 특사하고 학생이 제주도 학생 이민호 군이 기계 압사에 당해 사망 직전에 몰리고 결국엔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이민호 군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가장 짚고 넘어갈 게 딱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먹다만 그 햇반 그리고 컵라면입니다. 노동 강도가 얼마나 셌으면은 햇반과 컵라면을 먹지 못하고 그게 마지막 식사가 되었고 그렇게 비싼 걸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꼼수를 쓰면서 사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꼼수를 쓰면서 꼼수를. 그리고 또한 이 소상 문제, 이민호군 비슷합니다. 소상 문제도 사실상 학교 학생 소상 문제 어떠한 소상 피해자 행원의 근거에서는 교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원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고는 야 너 좋은 직장 구해줄 테니까 거기 한번 일해라 하고 이렇게 속아서 일본군 성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이민호 군에게 대한 학교는 이민호 군을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그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때까지 진짜 이런 노동 강도와 이런 것은 이제는 특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알바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부당한 노동 그리고 시간에 쫓기면서 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파란 목적 파이처럼 여기는 그런 노동 환경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특사고 권리연합회 소속으로서 지금 여기서 선언합니다. 이민호 군에 대한 법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법적 책임과 헌법 제30조에 대한 책임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멈출 수 없습니다. 할 때까지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47년 전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라고 외치면서 평화식당에서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의 불꽃처럼 외쳤던 전태일 열사가 많이 떠오르는 발언이었습니다. 부당하고 우리가 피를 토해도 기계처럼 일했던 그 60년대 11살짜리, 13살짜리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전, 60년 전 그때의 노동자들의 삶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어떤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실습생이라고 하는 특기공이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 좋은 인재를 발굴한다라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가 입장에서는 정말 값싸고 노동 효율이 좋은 그러고 더 젊은 그런 노동자들을 부려먹기 위한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노동 착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제대로 된 노동 환경, 정당한 대가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결국에 이렇게 한 청소년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노동 환경에서조차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의 목숨보다도 돈이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청소년 이제 노동자의 죽음이 이제 47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붙이면서까지 남기고 간 그러한 과제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호를 같이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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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착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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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다른 발언자는 저예요. 네, 다음 발언자는 저고, 어떤 발언을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촛불을 든 지 1년이 더 지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봤을 때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돌아보면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쟁 위기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악패 청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제로 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다 바로 발언을 하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반도에 여전히 전쟁 위기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머니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전쟁 위기의 불안 속에서 언제 다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될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세상,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들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세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결국 사람답게 살아보자 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쌓인 수많은 악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자라는 것이 우리 촛불 민심이었고, 그런 촛불 민심을 통해서 박근혜는 구속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올해를 마무리할 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기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가 작년에 들었던 수많은 요구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반도에 여전히 전쟁 위기가 계속 감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전쟁 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고, 계속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무뎌지기까지 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와 그런 통일 세상과도 당연히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세입니다. 소녀상을 지킨 지 오늘로 이제 700일이 다 다가오고 있죠. 70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합의 폐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실현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뭐 정세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생이 그렇다면 어떤가를 또 돌아보면 가계부채는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 1300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1300조의 가계부채를 지닌 정말 민생 파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1300조를 넘어서 1400조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의 비정규직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의 그런 세금을 우리 민생에 쓰는 것도 아니고 복지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미국과 전쟁 연습을 하는 것에 그 돈을 더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많은 민중들이 환호를 했지만 이제 점점 민중의 분노가 문재인 정부로 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명박을 비롯한 악패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여전히 멀쩡히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악패 중에 악패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 구속된 김관진은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풀려나고 이병호, 우병우, 한민구, 최경환 그런 정말 악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악플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는 세월호에서 나온 유고를 해수부에서 은폐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충격을 준 그런 기사였는데요. 사실 이것 또한 저는 악패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하나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억울하고 계속해서 분노할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며칠 전부터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봤고요. 그렇게 여전히 고통받는 민중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자 대회를 다녀왔을 때 아직까지도 노조를 보장해라 라는 구호를 들면서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노동자들이 굴뚝 위로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몸에 불을 붙였던 그런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47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촛불항쟁을 통해서 개혁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노동자들의 권리 그리고 정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권리는 생존권을 여전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개혁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정부에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년이 지나봐서 알겠지만 개혁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농성장을 지키고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농성장을 지키는 것은 이제 단순한 수녀상 철거를 막기 위함을 넘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람답게 사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런 사회를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일합의를 이제 폐기하고 전쟁 위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힘차게 투쟁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와서 바닥이 다 젖을 것 같아요. 이제 우비나 이런 것들 잘 깔고 비 안 맞게 조심하세요. 제 뒤에는 지금 우산을 들고 저를 막아주는 분이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구호 외칠게요. 매국적인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한미일 전쟁 공조 중단하라! 이명박을 구속하고 악패를 청산하자!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언을 했는데 바로 사회를 다시 보게 되네요. 더 추가할 말은 제가 발언에서 다 한 것 같고 바로 세 번째 발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전쟁 위기에 대해서
일제때와 다를 바 없는 전쟁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해주실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발언해 주실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저거다. 파이팅! 네. 저는 얼마 전에 감명 깊게 본 한 여자아이의 그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15살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본인이 깊게 느낀 것이 있어서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루고자 한 것 같아요. 그 그림에는 벚꽃잎이 되게 흐드러지게 피어서 흩날리는 벚꽃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 옆에 한 여자애가 나체로 나무 옆에 누워 있어요. 처량하게. 나무 줄기에는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우뚝 서 있어요. 또 나무 밑에는 해골이 무수하게 많이 있고요. 해골이 많은 거는 아마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을 양분 삼아서 자란다는 벚꽃나무에 대한 그 전설이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고자 한 것 같아요. 일제 식민지에 탄압받아서 죽어가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유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돼요. 강제징용으로 정신대로 위안부로 끌려가서 꽃다운 생과 그 억울한 피를 먹고서 일본 제국주의는 그렇게 그 야욕은 흐드러지게 벚꽃나무로 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피다가 흩날리는 벚꽃잎은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나무 옆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여자의 청춘이 그토록 아름답고 슬프게 자라고 핀 다음에 다시 흩날려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여자애가 그리고 싶어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림 속 나무 옆에 알몸처럼 처량하게 벗겨진 인생을 살았던 여자아이가 그리고 싶어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흐드러지게 핀 벚꽃나무 아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친구들과 장난치고 뛰어놀면서 봄을 맞이하고 싶어하진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그림의 화가인 여자애는 어떤 생각을 하며 이런 구슬픈 그림을 아름답게 그렸을까요? 다시는 전쟁과 식민지 범죄가 도사리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영원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린 일본 정부에게 진정한 사죄를 받지도 않았고 수요일이면 수요일 시위가 열리고 토요일이면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봄이 될 때마다 벚꽃이 수도 없이 흩날려도 그 세월 동안 피해 할머니들은 고통 속에서 투쟁을 전개하십니다. 봄이 다 뭡니까? 겨울입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겨울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방금 소개해드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여자아이는 15살에 위안부로 끌려가셨고 남음의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97년도에 돌아가신 강덕경 할머니입니다. 제가 왜 계속 강덕경 할머니를 그냥 여자애라고 소개했을까요? 할머니는 비록 지금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자애였을 때 그 고통을 15살 때 위안소로 끌려갔던 그 고통을 관통하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수요일시에 나오시는 할머니들 역시도 이 소녀상의 형상이 표현하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때 그 고통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린 핵미사일과 핵항모전단이 으르렁대고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심각한 전쟁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식민지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게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왜 할머니들이 연일 투쟁을 전개하시고 그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더 아파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세상은 낫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벚꽃이 흩날려도 여전히 슬프고요. 물론 아름답죠. 당연히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의 인생이 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봄이 와서 벚꽃이 휘날려도 계속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비가 오지만 조금 더 힘내서 토요투쟁을 잘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구호 먼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군 성노예제 문제 즉각 해결하라! 해결하라! 한미 전쟁 공조 중단하라! 매국적인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네, 발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아직까지도 수요 시위에 나오시고 이렇게 우리가 농성장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기억을 꺼내면서까지 이렇게 매주 수요 시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시면서 평화를 이야기하시고 일본군 문제, 상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결국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당시에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그 배경에서도 사실 가장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았던 것은 정말 그 강제징용을 당하고 성노예로 끌려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던 그러한 민중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핵항공모함이 정말 한반도 앞바다에서 둥둥 떠다니고 계속해서 북과 미국의 그런 전쟁 정세가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그 당시와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가장 먼저 죽는 것은,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의 전쟁 정세를 막아내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발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고려대학교 희망나비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한일합의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언을 해줄 친구 앞으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다. 잠시만요. 원래는 종이를 프린트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핸드폰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수요 집회도 사실 지금까지 안 가봤고 그래서 토요투쟁도 처음인데요. 그래서 토요투쟁도 처음인데 자유 발언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이 소녀상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가장 저희가 여기에 나와서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인 한일합의 폐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방해해 왔는데요. 한일합의는 2015년 12월 28일에 박근혜 정부와 이제 아베 정부, 일본 아베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협상을 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조항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일본 정부가 강제로 우리 할머니들을 지명해 가서 위안부로 강제적으로 한 것을 부인하고 군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인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그 자금을 대기 위해서 10억 원을 낸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분노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할머니 분들이 요구했던 것은 민간 재단 설립 그리고 돈에 관련된 보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죄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는 할머니들과 전혀 나누지 않고
일본 정부는 그저 10억 엔만 내서 일본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그 재단을 왜 한국 정부가 만들고 일본 정부는 왜 돈만 내고 책임을 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치를 일본 정부가 착실히 이행하면 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는 한일합의 폐기를 계속해서 외쳐야 되고, 그리고 할머니들한테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가 사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짧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8월 14일이 이제 제가 이름이 길어서 적어왔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8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8월 14일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한 날로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8월 14일을 정부에서 기림의 날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통과시켜서 이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될 때 할머니들의 의견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걸 명시한 법률이 즉 국회 본회의를 이거를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15년에 한일 합의는 할머니들과의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발판 삼아서 이렇게 좋은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 같고, 사실 좀 딴 얘기로 해서 동성애 합법화, 그러니까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 기사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마련을 하면 사람들의 인식, 사회의 생각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분들의 여러 가진 노력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이제 대중적으로 이슈가 됐고, 또 많은 분들이 한일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계시지만 정부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 소녀상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꾸린 예산에 그 위안부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하는 그 예산이 2017년에 아예 영원으로 책정이 되고, 2016년에는 그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물을 지정을 하는 게 예산이 집행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신경을 쓰고 국제적으로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집 수유에도 강북구청 앞에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만 소녀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소녀상을 보면서 이제 시민분들만 나설 게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정부도 소녀상을 똑바로 응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발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그 15년도에 이제 정말 거의 2년이 다 돼가네요. 네, 15년도 12월 28일에 정말 사실 충격적이었죠. 박근혜와 아베가 둘이서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그런 분노로 가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발언했던 친구가 이제
그러한 조항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잘 짚어줬는데요. 이제 정말로 정부가 했다, 일본 정부가 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그런 자금을 일본에서 대주겠다, 10억 엔으로 이 문제에 대해 종결짓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상금, 이제 돈만 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일합의에서 볼 수 있었고요. 정말 화가 나는 기사가 어제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메모상이 이제 한국의 그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휴지 조각을 못 만들 거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라라고 촉구를 한 그러한 내용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2015년 말에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으나 이후에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가 불충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기존 합의 내용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합의를 촉구하는 그런 말을 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얼마나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얼마나 뻔뻔스럽고 적반하장되게 태도로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죠.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수료상 청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계속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말로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배상을 할 조금의 생각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지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를 계속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외무상이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정말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언 듣고 다음 마지막 발언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국적인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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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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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언의 마지막 발언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촛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해주실 발언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발언을 많이 해줘서 저는 간략하게 심적인 내용만 얼른 하고 이 집회의 마지막 발언을 해야겠네요. 저는 민족민주당 학생위원회 소속으로 나온 최은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집회를 하러 이렇게 대학생들이 농성도 하지만 토요일마다 이렇게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반대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할머니의 명예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투쟁이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진짜 해결될 때까지 우리 대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발언은 전쟁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에 할머니들이 이 피해를 입었던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전쟁이라는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이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할머니들이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한 번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전쟁 위기와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 발언하고자 앞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면은 전쟁 위기다, 트럼프가 왔다, 전쟁 연습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이 이번에만 전쟁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쟁에 많이 겪었던 민족입니다. 예전부터 인지대란을 거쳐서 가보 농민 전쟁, 우리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던 전쟁 거쳐서 오늘 또 72년 전에 있었던 불의의 분단,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진 코리아 전쟁이라고 6.25 전쟁,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역사만 조금만 들춰내도 전쟁이 정말 무수히 많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결말은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지금의 전쟁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지내란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일본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터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역사 시간에 다 배우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명나라의 길을 터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 일본 그 나라 정세, 그때 그 당시 정세를 보았을 때 자신네들이 그 일본 내에서 세력을 다 정리시킬 이후에 자신의 정권을 더 자기가 잡은 그 권력을 더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침략하기 위했던 거죠.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세를 봤을 때 전쟁은 필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세도 트럼프가 방한을 하면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기강맥군이다. 전쟁 미치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의 상식만 가진 사람들이 기사만 조금 찾아보다도 이번에 트럼프가 방한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국에 남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핵항모 3척이 들어와서 전쟁 연습을 벌였고 또다시 우리의 혈세 100조 원을 뜯어간 한마디로 정말 전쟁 광이고 무기상 트럼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100조라는 이 혈세가 우리의 세금이 미국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촛불을 들어서 만들었겠습니까? 100조 원이라는 그 금액은 1조 원, 단돈 1조 원만 있어도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생 파탄이다, 민주주의 파탄이다 이야기하는데 1조 원만 있어도 명도 4천만 원짜리나 되는 일자리 1만 5천여 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비용입니다. 전쟁 위기가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트럼프를 따뜻하게 환대해줘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전쟁 연습 같이 하고 민생을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지금 민생 파탄을 수습하지 않고 오히려 7월 달부터 시작된 조공 외교 미국의 경제 일자리 창출하겠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지율이 40%입니다. 그런 트럼프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했던 그런 가치를 미국에게 퍼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각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촛불을 들었을 때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피켓을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손피스를 들고 그리고 최순실뿐만 아니라 그에 부역했던 장당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악패를 반드시 청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더 한순간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5천명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버리는 전쟁 위기, 전쟁 연습이나 벌이고 있고 민생 파탄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민생이 지고 있는 지금의 국가 부채, 민생 가계부채 1,400조 이게 어떻게 많이나 됩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주개혁 외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어넣었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 적폐와 악폐를 청산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과제 하나 전쟁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주역이 되는 것 그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서 온갖 다른 지금 우리가 72년 분단을 겪으면서 이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실시할 것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와 해주는 말처럼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국제적으로 아베 또한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또한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명백히 전쟁이 일어날 곳은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는 이때 아무 대처 능력 없고 전쟁 막을 능력도 없는 문재인 정부 정신 차리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방북 먼저 하겠다라는 그 약속 지금이라도 지키고 평화실현 14선언 6.15 공동선언 지켜야 합니다. 제가 준비해왔던 발언은 사실 일보다 더 길었는데 이 날씨랑 합해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이제 남으로 내려온 북 병사가 기생충이 많았다 이런 언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게 병사가 얼마나 기생충이 많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북에 있는 병사가 남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전쟁 위기가 첨예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그 전쟁터에서 자신의 병력을 떠난 군사가 있다는 건 그만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사람들의 자극적인 입맛에 맞춰서 북병사가 기생 중에 많았다, 그 당시 상황이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쟁 위기를 가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 수술했던 다덧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북 병사가 어떻다 저렇다가 아니라 사실 이 사회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고, 또한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돼봤는데 의사가 자기가 이제 외상 환자를 주로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외상 환자에 주된 사람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를 하면서 가장 깨달은 것은 가난한 사람이 더 쉽게 죽고 더 쉽게 다친다라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 나면 또 어떻습니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죽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 대다수가 다 평범한 농민의 자식이었고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전쟁 나면 결국 죽는 건 여기에 모인 우리 대학생, 청년학생들이고 또한 힘없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에 청산 또한 우리가 왜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지금의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장당들, 그 장당들 지금까지 해온 행적들이 하나하나씩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다못해서 믿기기 힘든 사실 중 하나가 청와대 옆에 주차를 해놓고 돈 1억 원 요구하면 국가정보원 애들이 들어가서 저 뭐 1억 원 받았다 마나,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받았다 마나, 이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봤을 법한 이야기가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했던 돈들이 단순히 1%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전쟁 녀석 같이 하고, 일본이 제협상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일본의 비위에 맞춰가면서까지 소녀상 철거하려고 했던 그런 앞의 세력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최근에 출국했을 때 청와대 게시판에 이명박 출국을 금지하는 청원이 게시물이 이틀 만에 8,000명 이상을 세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은 앞에 청산과 그리고 그 앞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앞에 잔당들이 이어가고 있는 이 지금의 전쟁 위기 반드시 막아서야 합니다. 그러고자 한다면 작년에 들었던 우리의 촛불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퇴진 외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이 웬 말이냐, 그러다 잡혀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아직 이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박근혜 퇴진이 왜 되어야 하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근권,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그 장당들로 원세훈이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전쟁 위기 지금 반드시 직시해서 박근혜를 끌어냈던 촛불처럼 오늘날 전쟁 위기 막아서고 진정한 할머니의 진정한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전쟁 위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또한 그 전쟁 위기에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젠 분단 72년이 아니라 평화통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복동 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해방 세상은 사실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분단이 항구적인 전쟁 위기를 계속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분단이 아니라 통일 한국으로 만들어서 통일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머니들 전쟁 위험 없이 이제는 당당하게 전쟁 없는, 그리고 전쟁이 없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아베가 계속해서 전쟁 위기 틈타서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뭐 스텔스 관련된 항공모함 만들겠다 이게 이야기하고 아직까지도 제 협상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세상도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전제 위기를 막아설 촛불을 계속 이 자리에서 들고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 앞에 청산을 외치는 그런 집회에도 우리가 청년 학생들이 꼭 나서서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며 마치겠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 막아내고 통일된 세상을 이룩하자! 할머니들의 진정한 해방세상 앞당기자! 힘찬 발언과 구호 잘 들었습니다. 네, 그 할머니들이 그러한 피해를 입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전쟁이다. 전쟁 위기가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짚어주셨고, 트럼프가 와서 전쟁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뉴스는 저희도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봤는데 인상 깊었던 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100조 원이라는 그런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 세금이 미국한테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장 이제 민생이 파탄나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죽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복지나 민생 문제 해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전쟁 위기를 사들이고 전쟁 연습을 하는 곳에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무기를 더 팔아서 자기네 나라의 경제 불황을 해결해 보겠다고 뻔뻔하게 심지어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트럼프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빈 대접을 하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런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쟁 연습에 동참하고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자주적이지 못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정말 선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를 정말 국빈 대접하면서 이제 광화문이랑 이제 청와대 앞길에 막 성조기를 깔고 마치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이제 막상 트럼프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오자마자 한 일이 오산 미 공군기지 가서 전쟁 태세 다시 점검하고 핵 항공모함을 들여왔던 그것이었습니다. 촛불 민심을 계승했다라고 당당하게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그러한 트럼프를 따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반대하고 외세 공조가 아니라 민족 공조의 길로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정신 차리고 정말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 이상 모르고 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구호를 외치고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 마무리 율동으로 이제 벗들이 있기에라는 율동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그 율동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이제 벗들이 있기를 추신 그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전쟁 공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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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적인 한일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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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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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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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벗들이 있게 준비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율동하고 나서 마지막에 수련상에서 같이 단체 사진 찍으면서 정말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굳이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벗들이 있기를 출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